말 나온 김에 우원식 의장 발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절 끓고 있으니까 이 얘기에 대한 어떤 숨겨져 있는 본질을 최상병 특검과 어떤 지금 그 여야의 대치 구도를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먼저 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는 방송사법 입법 강행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고요.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원식 회장에 대한 비난,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원식도 우리가 이렇게는 봐주자고요. 국회의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됐어요. 균형추를 가지고 있고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종의 또 하나의 권력을 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그 각자의 정치적 권력이 있지만 이거를 받아서 저울질하는 국회의장의 권력도 사실 하나의 권력인 거예요. 이걸 국회의장이 통과 표결 이러고 날아가 버리면 민주당의 어떤 그 뜻을 받아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전직 김진표 같은 놈처럼 안 받아주고 합의하러 계속 밀어버리고 2년씩 임기 내내 이걸 안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민주당 출신의 국진당 편을 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립적 위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우원식이 누구 말을 들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우원식을 수박으로 보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원식은 의원들의 표를 얻어갖고 된 사람이고 그 표를 몰아준 세력들은 있어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원식 자체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딱 보면 방송법이 싫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 우원식이 지난번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방송법을 딱 꼬집어 갖고 이걸 브레이크를 특별히 걸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똑같이 통과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순리대로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하루 지나고 나서 중단식으로 표결 붙이면 되는 건데 왜 지금 방송법인 상황에서 이걸 잡았느냐의 이유이지. 이거는 단순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야가 뭔가 합의를 해야 될 건이 있다. 이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명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뭘 할 게 있다고? 그리고 협의가 돼요? 지금 국짐 상황을 보면 이게 협의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어차피 당론도 다 분열돼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정치적 합의를 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양쪽 측에 공동의 어떤 제의가 분명히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아니라 그 이외에 진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원식이 지금 단독으로 혼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들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 개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단독으로 계속 꺼내놓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카드를 지금 선거법뿐만 아니라 양쪽의 협치의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뭔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던 탄핵을 대신할 수 있는 임기 단축형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시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왜 양쪽이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무리하게 시작하려고 하겠냐는 거지. 전당대회 끝나버리면 할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측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면 어차피 이재명과 한동훈이 됩니다. 한동훈을 강제로 낙마를 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도
안 떨어져, 지지율이. 50% 이하로 안 떨어져. 이 얘기는 뭐냐? 저쪽 진영 하에서도 반윤이 힘을 얻고 있고 친윤 세력이 힘이 없는 단계란 말이야.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대표가 될 거고 이쪽에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게 누가 원한다는 게 우리 국민이 원한다는 것도 뭐 민주당이 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원식 같은 허수아비를 앞에서 내세워갖고 이 전국을 조정하고 있는 애들이 임기 단축형 개헌 내지는 하야에 대한 논의를 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 특히 이재명이 돼버리고 나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모종의 그룹 모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선거법을 방송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방송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냐의 문제는 그냥 민주당이 해갖고 표결해서 밀어붙이면 의장이 버티다 못해서 언젠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황에서 협의를 좀 해오세요. 일주일 동안 좀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양쪽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다고. 양쪽 최고 지도부가. 그러면 나는 이게 단순하게 이 방송법이라는 게 중요해서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전제를 던졌어요. 자, MBC 관련돼서 이사 교체 관련된 거 강행하지 마라.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쪽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 탄핵이라든지 지금 이진숙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행하지 말고 양쪽이 멈춰놓은 상황에서 합의기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여서 얘기를 좀 해라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받았어, 양쪽이. 일단 일주일 동안 서로 생각해보기로 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인 건데, 국짐이 그동안 그렇게 지들 멋대로 밀어붙이던 지금 방통위 안에서의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전임, 김몽일이가. 연결돼 있는 MBC 이사의 교체에 대한 건을 진행을 안 하겠다, 백지화하고 새롭게 생각하겠다라고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이걸 받아준다고 하면 방송법 토론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양측이 싸우고 있는 걸 멈춘 상태에서 뭔가 협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그 협의를 하는 그 안에 안건은 방송법이 주가 아닐 거라는 거야. 이 정권의 미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그대로 밀어갈 거냐 아니면 이 중에 어느 정도 합의 하야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임기단축형 개헌을 먼저 빨리 끌어올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도 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얘들한테는 마지막 적기예요.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끝나고 8월 15일 돼서 딱 8월 15일 돼서 뽑혀버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이재명 정부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 최고위원들까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수박들도 힘을 못 쓸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이 이 얘기를 꺼낸 거야. 근데 우원식 입장에서는 너무 싫겠지. 욕먹을 줄 아니까. 근데 우원식은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가 중요합니다. 일단 휴전이 돼버렸어요. 절대 이거 안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MBC는 어떻게든 민영화 시키겠다라는 쪽으로 국짐이 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국짐이 이걸 받은 게 더 이상해. 어차피 표결로 가고 힘 대결이 안 되기 때문에 MBC를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이 이사 선임을 강행을 해가지고 억지로 뭐 이사를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민영화를 하든 뭐 안에 있는 또 청소 작업을 하든 이거를 강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응? 그게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면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시간만 미뤄져.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방송법 오한에서 민주당이 이거 물러날 것 같습니까? 안 물러나죠.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리고 국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숫자에서 밀리는데 저거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 알면 이거 빨리 끝내버려야 돼.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이사 바꿔 치워버려야 돼.
새 방통위원장이 다시 탄핵을 당하는 이게 중요한가? 방통위원장 뭐가 중요해? 진숙이 하나 날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MBC라고 하는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중파 중에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쪽이 훨씬 급한데 사실은 이보다 더 급한 뒤에서 뭔가 주고받아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재명을 제외한 그리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그 열혈 의원들을 제외한 수박들을 보다 김두관이 뭐니 이 모든 세력들 하나가 오로지 바라는 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국회 안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밀고 끌고 가고 이러한 걸로 해갖고 모든 헤게모니를 잃고 끌려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국회가 파행처럼 일어나고 막 청문회 전국으로 가고 이 난리가 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또는 거기에 대해 정치 혐오를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역풍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민주당이 이렇게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해라 하고 몰아치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윤석열이 나서서라도 국짐의 어떤 리더가 나서서라도 이 전국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기는 전혀 그럴 수 있는 리더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원식이 끼어든 거야.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완전히 민주당판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상병 얘기도 다 들어가고 지금 뭐 모든 사안들 김건희 빼기 다 들어가고 갑자기 제가 예언할게요. 일주일 안에 하야와 또 그에 관한 개헌론에 대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쏟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있는 전국은 멈춰 있는 상태 안에서 야 이제 진짜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이제 윤석열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그와 관련해서 개헌을 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일찍 끝내고 연내에 한 9월 달쯤 아니면 10월 달쯤 해가지고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들이 나는 나올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원식 욕하는 게 맞지 그러면? 당연히 욕을 해야죠. 애초에 우원식은 우리 편을 들기 위해서 온 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원식을 만든 것도 우원식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원식을 그 자리에 끌어안친 애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야. 전당대회 끝나고 나 우원식은 거수기 하는 데 있어 관리인밖에 못해요, 이제. 독자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늘 아래 새로운 민주당의 어떤 그 의회 리드 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조금 일찍 땡겨 쓴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우원식의 이러한 액션과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두서없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모든 전국의 혼란함 그리고 불리하잖아요. 김건희도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거기에 진짜 건들면 안 되는 저수지들에 막 접근해 가고 있어요. 쌍방울 김성태의 무슨 제우스 투자라든지 뭐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재수사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삼부토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진짜 이게 이제 진짜 강 건너 불구경 하든지 이제 불이 나한테 앞에까지 왔구나 이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극적으로 진화해야 될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그걸 개헌이라고 본다는 거지. 개헌 카드가 이 상황에서 개헌 얘기가 왜 나와 싶겠지만 이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뭔가 합의에 대한 협치에 대한 회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송 작가의 이제 예상이니까, 뭐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할 예상이니까, 한번, 이 얘기가 맞는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야가 방송법이라고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해대는지 전국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